네, 안녕하세요. 오늘 MDS 테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결국 신고가를 또 뚫었습니다. 또 뚫고 오늘 거래량 미친 듯이 나오고, 네, MDS 테크 솔직하게 그만 다루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너무 많이 다뤘거든요. 3번이나 했어요. 3번이나. 근데 이거를 안 할 수가 있나 지금 이 그림이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이거 좀 다뤄볼 거고, 1월 10일 날 한번 다뤘고, 2월 9일 날 한번 다뤘고, 2월 24일 날 한번 다뤘고. 근데 애초부터 좀 이상하긴 했거든요. 이게 신고가를 건드리는 패턴들이 이게 그것도 지금 한 2달 차이죠. 2달 간격으로 계속 신고가를 건드리는 게 원래 말이 좀 안 되는 파동이에요. 확률적으로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무상증자 파동이 이상하고 이 슈퍼 급등주가 좀 기대가 된다. 이제 뚫기만 하면 된다. 신고가 급등주가 탈생할까. 무슨 뭐 드라마 연재물 하는 것 마냥 많이도 올렸어요. 그래서 또 연재 한번 해야지. 4화 MDS 테크 하면 4화로 갑시다. 오늘은 4화로 갈 거고, 어지간한 뭐 테마에 대한 설명, 기업적인 부분 싹 다 여기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가볍게는 짚고 넘어가겠지만 오늘은 그런 것들보다 이제 앞으로 저라면 또 어떻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이 대처를 해나가겠다. 뭐 이런 관점에서 목표가 잡아보고 그런 것들로 할게요. 우선은 그거죠. AI 테마로 엮여 있는 거죠. 최근에까지 계속 핫하게 움직였었던 게 이제 챗 GPT 관련해가지고 이제 인공지능 AI 관련해가지고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었고, 얘는 엔비디아랑 관련돼가지고 움직이고 있었던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움직였었던 이 이슈 자체는 그러하고 계속 지금 이 테마 타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있는 거고, 재무적으로도 영업이익은 뭐 계속해서 나고 뭐 나쁠 건 없었다. 그리고 단기순 적자만 나고 있었다라는 점이 좀 걸리기는 하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깔끔해서 매매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러니까 뭐 재무나 이슈는 뭐 여기 정도에 하고 나머지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것들을 원하시면은 여기 들어가셔서 보셔도 돼요. 뭐 이 두 번째 영상에서 좀 더 많이 제가 해드렸던 걸로 보이니까 요걸로 좀 더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고, 오늘 메인 내용은 이제 이런 게 아닙니다. 이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자, 우선 신고가를 뚫었어요. 우선 제가 계속 이상하다라고 했던 건 이게 우선 신고가를 건드렸다. 이건 모든 종목 전 공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고가를 건드렸다? 우선 여기서부터 벌써 이상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원래대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얘가 갈롬이 아니고서는 신고가에 잘 안 건드려요. 물론 매매적으로 이제 이 진입 관점을 볼 때 신고가에 들어가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데 이제 관심 종목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신고가를 건드렸었던 흔적들이 있고 낙폭을 키워놓은 종목들이 안정화가 되면은 다시 시도하러 가는 경우들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딱 처음 건드렸는데 이게 건드렸었을 때부터 이상한 게 뭐였냐면은, 이게 그냥 일반적인 방식으로 건드린 방식이 아니었어요. 이게 무상증자를 터트리면서, 무상증자는 랠리가 따로 있잖아요. 무상증자만의 파동이 있어요. 딱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권리락 잠궈놓고 윗구간에서 난리치다가 이제 무상증자를 막상 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되면은 원래 원상복구 가격을 다 시켜놓거든요. 그래서 이 파동을 만드는데 이게 참 애매했던 게, 요때 당시에 요걸 건드리면 무상증자를 해서 어차피 올릴 수 있는 건 맞는데 굳이 여기를 건드려 본다라는 게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저때 당시에도 제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여기 1화에서 설명을 드렸었던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당연히 무상증자 파동은 일시적인 파동이에요. 원상복구를 시켜놔요. 요때 무상증자 공시 띄워놓고 권리락 이제 잠그고 여기서 랠리 보내놨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거든요, 가격을. 그래서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나서 다시 슈팅을 보내는데 여기서 이제 개파락으로 떨어졌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개파락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요 개파락이 나왔었던 구간을 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선 급등을 만들면서 상한가 그냥 쳐버린 거예요. 상한가를 쳤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슈퍼랠리로 보내면서 두 번째, 이때 당시에부터 이제 이슈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에 엔비디아랑 관련해가지고 AI랑 같이 엮이게 되면서 이때 이슈를 만들면서 여기로 끌어올린 거죠. 끌어올리고 나서 또 건드렸네. 그러니까 이제 두 번 쳤을 때부터는 거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이거 진짜 보낼 생각이다라고 확신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계속 앞으로도 이 종목 말고도 신고가를 건드렸었던 흔적들이 있는 종목들은 계속 어떻게 움직이나 지켜보시고 타점을 한번 잡으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떨어졌을 때. 신고가에선 절대 잡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잡을 수 없는 영역이에요. 다 떠난 거죠. 떠난 버스인 거죠. 그렇지만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표현할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MDS 테크는 물론 제가 단타로 이거 그 매매 내역을 안 가져왔네. MDS 테크 단타로는 좀 먹었어요. 몇 번씩 했는데 이거 스윙이나 중장기로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사실 안 나왔습니다. 제 관점에서는. 왜냐면 제가 노렸을 거면은 여기서 노렸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종가를 보통 스윙이나 중장기는 종가를 보고 해요. 그래서 장중에는, 그러니까 단타는 장중에 들어가지만 이 스윙이나 종가 칠 땐 종가까지 보고 그 다음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상한가로 쳐버렸기 때문에 솔직히 다시 스윙이나 중장기로 이때로 돌아가서 제가 노린다라고 하면 솔직히 전 노렸을 자신 없습니다. MDS 테크. 왜냐면 제 패턴이 안 맞아요. 이게 상한가로 쳐버리고 나서부터
입장에서는 손익비가 내가 이제 떨어질 때야 떨어지고 줬으면 했겠죠. 떨어지고 줬으면 했을 건데 안 줬고 그냥 보내버렸기 때문에 솔직히 할 수 있는 건 저한테는 없었지만 이게 이 관점을 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놓쳤을 거지만 하실 거면은 찍어놓고 처음 신고가 딱 건드려 놓고 눌렀다가 움직임이 나오는 요런 구간들에서 노리는 게 굉장히 적합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이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면 노려볼만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기억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보유하신 분들은 뭐 어찌되었든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고 진입하는 타점이 다르니까 뭐 들어가신 분들도 분명히 많겠죠. 그분들 관점에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정도를 건드려 놓고 노력을 했다라는 건 솔직하게 이 엄청 보낼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거래량 자체가 최고치 거래량 이때 한번 뽑아놓고 이걸 안 넘고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한번 팍 나오면서 피날레를 장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직까지 이걸 안 뛰어넘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추가적인 여력은 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신고가잖아요. 신고가가 매력적인 이유는 이게 올라갈 때 멈추지 않고 보낼 수 있어요. 왜냐면 위에서 던질 물량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올릴 때 이게 거래량이 계속 많이 터지고 막 이러면서 움직이잖아요. 이게 보통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지면 올라갈 때만큼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게 최고가 거래량이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매도세가 엄청 쏟아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최고치 안 뽑았죠. 그게 매도세가 많은 구간들은 보통 밑에서 터져요. 밑에서 왜 터지냐면 앞에 걸리는 구간들이 많으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가고 싶은데 여기만 오면 물량을 다 던지니까 자꾸 걔 거래량이 늘면서 힘이 모자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신고가 영역은 말 그대로 신고가잖아요. 새로운 고가고 단 한 번도 이 매매가 되지 않았었던 가격선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는 던질 물량이 없어서 그냥 내가 평소 같으면은 그러니까 막 악셀에다가 원래 같으면은 막 무거운 차들은 악셀을 좀 더 이게 연비가 안 나오고 이러니까 막 악셀을 좀 더 강하게 밟아주고 이래야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진짜 약간 뭐 살짝만 밟아줘도 훅훅 나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휘발유 차들이 처음에 악셀 밟았을 때가 훅 잘 나가잖아요. 디젤 차들은 이제 좀 무거운 차들이 많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윙거리면서 가다가 어느 정도 속력이 붙는 시점부터 이렇게 올라간 느낌이고 그래서 약간 지금 요거는 지금 구간부터는 휘발유에 좀 더 가깝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은 조금만한 힘으로도 강하게 올릴 수 있으니까 이 신고가는 그래서 좀 매력적인 포인트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건 이제 큰 그림이랑 작은 그림 목표가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단기 그림으로는 얘가 지금 여기서부터 이 파동을 다 만들었잖아요. 최근 파동이 큰 그림상은. 그래서 이 파동을 넘기게 되면 이제 슈퍼 급등주가 탄생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 파동이 그대로 신고가 랠리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큰 각이 넘어가는 경우들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 게 빅텍이 있어요. 빅텍 같은 종목들. 그러니까 요게 그러니까 신고가잖아요. 여기 딱 랠리 칠 때가 신고가잖아요. 이전까지는 난리를 쳐요. 막 거래량 뽑고 난리를 치다가 최근에 만들어 놓은 파동이 이만큼을 만든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파동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 파동이 결국 장기 랠리로 신고가 랠리로 넘어가는 파동으로 봤었을 땐 이 정도 폭의 크기만큼 보통 넘어가요. 그래서 완성을 시킨 파동의 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이 파동이 위로 전이가 되게 되면서 여기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게 폭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큰 파동이 넘어간다라는 관점으로 봤었을 때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은 슈퍼 급등주가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점으로도 봤었을 때는 지금 MDS 테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최근에 만들어 놓은 이 큰 파동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 파동을 넘긴다라고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프로인가요? 지금 100% 정도 되네요. 100%니까 3,500원 기준으로 100%면 7,000원 정도까지도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죠. 제 견해상은. 그리고 이런 식의 상승 파동을 태우면서 넘어간다라는 관점으로 봐도 장기값이 넘어갈 수 있다라고만 붙으면 7,000원까지가 그 다음 목적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100%는 아니죠. 무조건적으로 그러니까 넘어갈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거지 무조건 간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중간 대처가 좀 더 중요한 거고 이 큰 그림은 욕심을 좀 내보는 단계인 거고 급등주로 갈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 속에서 중간 대처는 단기 대처도 좀 어느 정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최근에는 여기를 넘어갔잖아요. 최근 파동은 요거잖아요. 단기 파동은 이거고 큰 그림상 이렇게 봤었을 때 파동은 이 파동이 넘어간 거죠. 이렇게. 그래서 단기 파동이 넘어가는 높이값은 여기서부터 여걸 만든 파동이 우선 넘어간다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니까 3,500원 기준으로 30% 하면 얼마인가요? 한번 정확하게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3,500원 곱하기 30% 하면 4,550원. 한 4,500원까지는 단기값은 넘어갈 수 있다는 가정이 나오죠. 그러면 끌고 갈 때 4,500원 정도 단기값에서 어느 정도 비중 덜어주고 여기서 추가로 더 파동 태우면서 확실하게 급등주로 가면서 장기 파동을 다 넘긴다라는 관점으로 보면은 그때 7,000원까지 보면서 익절하고 나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분할 대처가 좀 생명인 영역이니까 물론 풀타임으로 다
풀비중으로 다 가져가가지고 7,000원까지 끌고 갈 수 있다라면 뭐 그것도 나쁘지는 않겠지만 중간중간 대처를 좀 잘해주는 게 전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씩 욕심 내려놓고 중간 대처 목표값들 지금 다 잡아봤으니까 1차 4,500원, 2차 7,000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추세로 난 목표가 없이 좀 끌고 가는 방식으로 가져가야겠다. 전 중장기 칠 때 이렇게 치는 걸 좋아하거든요. 중장기면 저는 욕심 없이 노렸다면 이런 데서 노렸을 거지만 이건 못 잡았을 거라고 했죠. MD 스테이크는. 그렇지만 노린다면 이런 자리들에서 노리고요. 그 다음에 저점만 바꿔가면서 가져가는 방식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지금 뚫리면 안 되는 자리는 이제 여기가 뚫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고점 저점 고점 저점 이렇게 가는데 이게 상승 파동을 이렇게 태우고 가는 거죠. 흐름이 바뀌는 구간은 직전 저점이 깨지면서 흐름이 바뀌어요. 물론 한 번에 폭락으로 간다 이 얘기는 아니지만 흐름에 뭔가 변화가 생기는 구간들이 보통 저점을 깨트리면서 변화가 많이 생기거든요. 물론 더 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보통 그냥 욕심 없이 저점 높여 가져가면서 이제 이탈되면 팔고 나면은 항상 여기가 어깨였던 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어차피 이제 칼은 뽑았고 여기서는 이제 멈추지 않고 달려줘야 됩니다. 못 달리고 여기가 꺾인다는 얘기는 흐름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흐름이 꺾이는 자리는 2,750원 정도니까 요건 좀 참고를 하시고 여기 안 꺾이는 선에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위에요. 이렇게 가서 지금 자리가 이제 여기가 하나 형성되고 지금 자리가 여기라고 해봅시다. 뭐 눌렀다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계속 가는 걸 가져가다가 저점 높여잡고 저점 높여잡고 저점 높여잡고 이탈하게 되면 커트를 하고 나오는 추세 매매 방식으로 하는 이런 방식도 있으니까 요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진입가가 좀 고가라고 하면은 이게 여기까지 손실폭이 크니까 요런 분들은 될 수 있으면 그냥 좀 짧게 위에 혹시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진입 자리는 안 좋아요. 이게 그러니까 쏘는 걸 보고 샀으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짧게 대처하시되 될 수 있으면 어지간한 수익권이다라고 하면은 올라갈 때 좀 절반 대처해놓고 나머지만 추세로 좀 가져가시면서 이런 식으로 저점 높여가는 방식도 유효하니까 이런 식의 매매를 하시던지 아니면은 이 4,500원 절반 익절, 7,000원 전량 익절 하는 방식으로 보시던지 스타일 맞게 자기한테 좀 맞는 걸로 하셔가지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MDS 테크는 뭐 충분하시겠죠? 이탈되면 안 되는 자리 여기 올라갈 때마다 순차적으로 따작 잡아드렸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니까 중간중간 이런 식으로 좀 대처하시고 얘가 만약에 이렇게 행보로 갔다가 갈 수도 있는데 오늘 시간에 한번 보기 체크만 하고 끝냅시다. 시간에도 좋네. 2% 정도 올라가고 보통 전 시간에는 2%에다가 이 정도 거리는 나오면은 괜찮다라고 보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볼만 하겠네요. 뭐 미증시가 미친 듯이 꺾이지 않는 이상은 다음 주 월요일에도 한번 더 쓸 수 있고 급등주 랠리 나고 하면 이제 빅덱 같은 것도 좀 생각하시면 되니까 요까지 좀 참고를 하시면서 잘 대처하시고 수익 보신 분들은 뭐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잘 마무리 짓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희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